안녕하십니까. 개념상상 수학학원 조창성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3월에 개강 예정인 수명여고반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수명여고 1학년 시험 범위와 그리고 어떤 문항들이 출제됐고 문항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풀게 된 숙제, 과제, 교재와 그리고 수업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범위 전체는 1단원부터 15단원까지 수학이라고 불리는 교과서고요. 근데 이제 출판사나 또는 학교마다 이제 1학기를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편의상 수학상이라고 부르고 수학하라고 나눠서 이제 문제집과 교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학상은 보통 1단원부터 8단원까지고 수학하는 9단원부터 15단원인데 문제집마다 9단원이 뭐 수학상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7단원부터 수학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중간고사를 보시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스탠다드한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1단원 다항식 연산부터 4단원 2차 방식 2차 함수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기말고사 범위에서 5단원부터 해서 직선의 방식까지를 최근 2, 3년 동안 수능여고가 지켜왔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도 이 범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2020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항을 바탕으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항수는 20문항이었고요. 그 중에서 1번부터 14번까지가 객관식 문항 65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5번부터 마지막 문항 20번까지 6개의 문항이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점에 해당되는 배점이고요. 다른 학교 시험지와 비교했을 때 특이사항은 다른 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이제 배점이 높고 많은데 수명고는 서술형 문항은 없고 단답형 문항이 6문항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단답형 문항에 한 문제 안에 작은 문제들이 2개씩 들어있습니다. 15번 안에도 1번, 2번, 16번 안에도 1번, 2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6개의 단답형 문항이지만 실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12문제에 해당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 문항수는 26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수라 사실상 이걸 50분 안에 풀어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50분 안에 26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주지 않으면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 구성입니다. 그리고 단답형의 단점이라고 보면 이제 시험 푸는 학생 입장에서 단답형의 단점은 서술형이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옳은 방향으로 풀어 나갔으면 부분 점수가 있을 텐데 단답형은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맞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춘 문항이더라도 점수를 0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게 단점, 학생 입장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또 다른 학교랑 다르게 단원별로 일정한 문항, 똑같은 비율의 문항수가 배정된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방식과 2차 함수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수능여고 학교 프린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이 많기도 하고, 또 단원이 뒤쪽으로 갈수록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다항식과 연계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줄 아는 학생은 다항식과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는 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2차 방정식으로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체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녹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또 작년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를 주제적으로 해야 될까? 또 반대로 덜 나왔으니까 방정식
나머지 정리와 2차 완식 쪽을 열심히 해야 될까? 이게 참, 이게 일정하게 나왔으면 일정하게 공부해주면 좋겠는데, 또 열심히 공부한 다학식 쪽에서 세 문제밖에 안 나오면 상대적으로 힘들 수가 있겠죠. 또한 서술형 아까 문제 기억나십니까? 14번까지 객관식이었고 15번부터 단답형 문제인데요. 13번과 14번이 객관식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문항인데 이것도 2차 함수 단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단답형 6개 중에서 17번, 19번, 20번이 또 2차 함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문항을 살펴보시면 13번, 아까 말씀드린 14번 가장 배점이 높은 5.5점과 5.6점, 그리고 범위도 2차 함수에 나와 있고요. 또 단답형 첫 번째 문제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2차 함수에 배정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작은 문제로 1번 문제 또 풀어야 되고 2번 문제도 풀어서 총 5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단답형 5번과 6번이 단답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2차 함수 단원에서 나왔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고 학교 시험 문항은 인근 학교들에 비해서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어려운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다 맞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게 틀리기 쉬운 문항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자료를 나눠진 자료를 보시면 작년 수능여고 수문항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저희 학원 교재와 비교해 놨습니다. 저희 학원 교재에서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적중률을 자랑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어진 조건들이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 교재만 잘 풀어도, 잘 소화해도, 잘 걸로 만들어도 수능여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거 이미 풀어봤던 문제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유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20번까지 유사문항으로 분석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이제 이렇게 교재에 있는 좋은 문제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서 이해해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수업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로 두 번째로 이것만큼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볼 때는 수업 들을 때는 이해해서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본인 스스로 해보면 잘 안 된다던가 한 번에 안 나온다던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강조하고 싶은 건 복습입니다. 네 번째도 복습이고 다섯 번째도 복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리는 복습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항별로 최대 5번까지 반복할 수 있게 시스템화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업 때 제가 학생들과 같이 풀어볼 좋은 문제들, 대표 문항들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풀 때 한 번, 첫 번째로 같이 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숙제에서 한 번 더 풀고 두 번째로 풀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숙제 풀이를 할 때 수업 구성 4시간 중에 첫 번째 타임은 이제 학생들로부터 질문받은 문항들을 풀게 되는데, 본인은 이미 맞춘 문항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고 수업 참여하면 두 번, 세 번째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 가장 좋은 풀이를 익혀나가는데 초점 맞추고요. 네 번째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에서 제가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꿔주고 또 숫자를 바꿔줘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게끔 시험을 보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약한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수업 때는 이제 수업 때 테스트를 통해서 반복을 한다면 일요일에는
이제 개인별로 틀렸던 문항, 시험지나 숙제에서 틀렸던 문항들을 제가 개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면 와서 이제 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와서 개별 클리닉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숙명여고만의 시험 범위만으로 그리고 또 숙명여고 시험은 단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면 전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시험을 저희 학원 자체 교재 가장 좋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5% 이상의 적중률을 갖는 좋은 문제들로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익히는 과정 5번, 최소 5번 이상씩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 중간고사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상 오늘 설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세한 건 학원에서 또 개별 상담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